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끝나고 곧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다만 동시에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인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창문도 열 수 없고 집안 공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관엽식물을 두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래도 공기정화 식물을 두면 플랜테리어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한편 2주 전에 올린 영상을 필두로 초보자를 위한 공기정화 효과까지 겸비한 식물들을 집중 탐구하고 있는데요. 녹보수에 이어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바로 몬스테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알려드린 몬스테라는 녹보수와 같이 넓은 잎이 특징이라 거실처럼 넓은 실내 공간에 두기 좋아. 다만 딱 한 가지. 독성 물질이 있는 식물이라 집안에 들일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데요. 영상에서 4가지 차례대로 정리하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저장해 두시고 몬스테라 집안에 들여놓고 직접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테리어를 소개해주는 남자. 오늘의 생생한 정보, 오승정입니다. 먼저 몬스테라의 특징으로 특이한 외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외관이 기이하다 하여 몬스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잎의 모양이 갈라지고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마치 몬스터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몬스테라 잎이 갈라지는 이유도 특이합니다. 잎의 면적이 점점 커지면 아래쪽 잎이 해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고자 몬스테라가 스스로 잎을 찢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고로 몬스테라는 햇빛을 직접 받는 걸 싫어하는데요. 따라서 창문이 크게 있는 남향보다는 실내에서 비교적 밝은 공간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 한편 몬스테라는 열대 관엽식물로 성장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키울 때 작은 몬스테라를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은데요. 만약 현재 지내고 있는 공간이 넓지 않다면 다른 식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몬스테라의 빠른 성장 속도에 따라 줄기에서 나오는 뿌리가 흙을 뚫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몬스테라는 흙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인데요. 만약 분갈이가 조금 귀찮으시다면 깊은 유리 화병에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기에서 자라나는 뿌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 특유의 플랜테리어 효과와 더불어 생각보다 손쉽게 키울 수 있어요. 만약 수경재배로 키우실 거라면 스킨답서스와 함께 넣으면 더욱 매력적인 외관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둘 다 쉽게 죽지 않는 식물이라 초보자 분들도 수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몬스테라 특징은 바로 분갈이 시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몬스테라는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봄철이 되거나 뿌리가 꽉 차서 화분에 흙을 뚫고 들어온다면 분갈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알려드리는 분갈이 방법은 처음 집안에 들이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양분과 영양제를 함께 넣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만일 뿌리가 커져서 분갈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양분, 영양제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전문가가 해야 할 것 같고 어려울 것만 같은데 그건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몬스테라 분갈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몬스테라 모종을 플라스틱 화분에서 꺼내서 뿌리를 확인해줍니다. 혹시라도 썩은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줘야겠죠. 변색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뿌리가 너무 자랐다면 조금 다듬어서 정리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양토가 오래되었다면 곰팡이가 얹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털어주도록 합니다. 오래된 배양토는 이미 영양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 배양토로 옮기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뿌리 잔털에 붙어있는 기존 배양토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몬스테라를 화분으로 옮겨줘야 하는데요. 한 가지 팁으로 화분 크기는 기존 화분과 비교했을 때 4에서 5cm 정도 큰 화분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화분 깔망이나 독이 조각을 깔아서 배양토가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기 위에 경석이나 마사토를 마저 깔아주어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1차 배양토를 차례대로 쌓아주세요. 그리고 뿌리가 나오는 줄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공간을 두어 배양토를 부어줍니다.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뒤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단단하게 두드리면 고르게 깔리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을 주면서 잎의 앞뒤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혹시 모를 해충도 제거해줄 수 있으니 꼭 닦아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몬스테라는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이를 공중뿌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분갈이 할 경우 나중에 뿌리가 나올 것을 대비해 흙과 흙이 들어갈 공간을 여유분 있게 남겨둬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화분에 어느 정도 높이를 두고 나중에 흙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여기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면 그때 흙을 마저 덮어주면 되는데요. 혹여라도 뿌리가 나오기 전에 막아버리면 줄기가 막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흙을 옮기고 붓는 분갈이 과정이 워낙 순식간이라 많은 분들이 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바람에 갑자기 몬스테라가 죽어버린 원인을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따라서 분갈이 할 때 꼭 뿌리가 난 후에 흙을 덮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몬스테라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 중 독성 있는 식물로 몬스테라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몬스테라 잎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피어나는 꽃에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를 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워낙 커다랗고 찢어진 잎이 한 잎에 넣기 좋아 보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입안으로 물어뜯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입안에 들어가면 고통을 일으키며 심하면 구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주시고 가급적이면 한 공간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몬스테라를 어렵지 않게 가정에서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몬스테라 키우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4가지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싱그러운 플랜테리어 위에서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